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무혁TV입니다. 요즘 아주 떠오르는 샛별 같은 브랜드가 있죠. 아주 막강한 진짜 오토바이계에서 연일 회자되고 있는 중국 브랜드 오토바이가 전세계를 씹어먹고 있다 하는 요 타이틀로 전세계를 아주 들썩이고 있는 그 브랜드 ZS 모토 이야기를 조금 할 겁니다. 지금 최정상 레이스 무대인 월드 SSP에서 이번에 또 연속 두 번으로 또 우승을 했습니다. 레이스 1, 2에서 둘 다 우승을 또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즌 3위였던 데비스 선수가 시즌 2위까지 올라갔고, 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그냥 갔다 하면은 계속 1등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잘하면은 이거 지금 적응 다 끝났으니까 야 이거 진짜 시즌 챔피언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국 본토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분위기가 후끈 달아 올라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ZS 모토에서 양상차 부분에서 좀 아쉬운 행보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최정상 레이스 1위를 한 중국 오토바이 무영맨이 아쉬움을 금치 못하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ZS 모토 덕분에 무영맨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진짜 인정하기는 싫었지만 중국 오토바이가 앞으로 미래에 선도를 할지도 모른다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5년 전부터 하고 다녔잖아요. 5년 전에 그 이야기를 하고 다닐 때 어땠습니까? 저놈 미친놈 아이가, 저놈 저 또라이 아이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았었기 때문에 그래? 나중에 내 말이 맞나 아닌가 보자 해가지고 딱 5년 뒤에 판도라의 상자를 오픈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고성비 바이크, 진짜 성능이 이제 그냥 올라갔다, 이제는 보여줄 만큼 올라갔다 할 정도로 좋은 오토바이가 가격까지 합리적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 판도라의 상자 딱 이제 오픈해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무역이 말이 맞았는데가 돼버렸습니다. 그 말에 그 뒷받침해주는 아주 좋은 사례를 ZS 모토가 가져와가지고 저는 앞으로 이야기하기가 정말 더 수월했습니다. 그거 봐라, 내 말이 맞자가 돼버렸으니까. 그리고 이 ZS 모토의 ZX 창시자가 장쇠 대표의 앞글자 이니셜을 따가지고 이제 ZS 모토로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분이 애초에 코브에 있을 시절부터 저는 알고 있었고, 코브에서 와 진짜 중국 브랜드는 또 최초로 다카르 랠리에 그냥 대표가 가가지고 팁을 이끌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다카르 랠리 완주를 갖다가 시키고 있는 그런 정신나간 브랜드, 저 브랜드 분명히 큰다 해서 저는 애초에 그 코브 시절부터도 굉장히 팬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그냥 나와가지고 뭔가 이 브랜드를 하나 차려가지고 나왔는데, 야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나왔어. 근데 그거를 제가 작년 이탈리아 이크마 전시장 가가지고 ZS 모토가 다기통을 가지고 나와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제가 그때 인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년도에 바로 그냥 월드 SSP 나와가지고 그냥 1등을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더욱더 존경심이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근데 대회는 대회, 양산은 양산. 지금 요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빌드업이 좀 길었는데요. 자, 이제 본문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솔직히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된다. 지금 모터사이클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 하나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ZS 모토를 이야기할 것이다. 특히 500RR과 800RR은 단순히 중국산 고성능 바이크 수준을 넘어 이제는 일본 브랜드조차 긴장하게 만드는 존재로 떠오르고 있다. 거짓말 아니고 사실이죠. 이게 820RR, 500RR 둘 다 다기통입니다. 3기통 그리고 4기통. 제가 저번 시간에 올려놓은 그 영상들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얘네들은 퍼포먼스 대다 약간 이 MV 아구스타가 가는 길을 좀 비슷하게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MV 아구스타도 앞질러 가지고 그냥 대회 우승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본토와 레이스 무대에서 보여준 행보는 꽤 충격적이다. 고회전 4기통, 레이스 활동,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격에 이걸 만든다고 싶은 수준의 구성까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무혁이가 이야기한 나오죠. 중국 스포츠 바이크, 저거 타면은 그냥 다 뒤진다 그 소리 들을 때죠. 근데 이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저 구성이면은 가성비로는 좋다. 근데 이제 그 가성비를 뛰어넘었다. 뉴노멀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ZS 모터는 다르다. 이제는 진짜로 빠른 바이크를 만들기 시작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다. 나는 오히려 여기서 아쉬움을 느낀다. 왜냐하면 지금 장세가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분명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중국 본토에서 발생한 일들은 그 잠재력을 너무 빨리 소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발생한 820RR 공식 리콜 사태다. 중국 현지 보도에 따르면 820RR 한 대에서 크랭크 케이스 파손 사례가 발생했고 공장 조사를 해봤는데 압력 릴리프 밸브 오링 조립 오류가 원인으로 발표됐다. 이후 장세 측은 이미 인도된 286대 전량에 대해 사용 중지 및 점검 공지를 발표했다를 이렇게 그냥 홈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올려놨습니다. 단순 인터넷 루머가 아니라 제조사에서 직접 공식 공지를 발표를 했고 상태에 따라 환불 및 신차 교환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거는 제조사 입장에서 아주 적극적인 대응으로 아주 발빠르게 처리를 한 부분 되겠습니다. 날짜를 보시면 이게 4월달에 나온 건데 근데 4월달에는 대규모 리콜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5월달에 또 이제 올라온 기사를 보면은 뭐 시동 꺼짐도 나오고 엔진 고장도 일어나고 클러치 조립 불량 뭐 계속 이런 품질 이슈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사로 다뤄지고 있다. 제가 가지고 오는 게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루머가 아니라 기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당연히 도를 갖다가 맞기 때문에 기사 기반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사에서는 주문량 급증으로 인해 QC와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한 교육 문제 등을 원인으로 추측을 하고 있다. 한번 기사 들어가 볼까요? 58모토라고 나름 이제 공신력 있는 채널을 통해서 나온 기사입니다. 요거는 제 블로그에 그 링크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제가 뭐 한마디 거들자면은 지금 ZS 모토의 대표님이 그 코브에서 나와가지고 좀 사실 좀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 어쨌든 뭐 웃으면서 나오기는 했다지만 그 안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작년에 ZS 모토 그 부스에 가가지고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뭔가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나 약간 에일리의 그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 코브에서 이 의견 충돌로 딱 나와가지고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보여줘야 되는 거 아주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820RR 딱 출시해가지고 그냥 월드 SSP 모드에서 봐라 1등이다 이게 나야 하는 걸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뭐 댓글도 읽어보니까 막 거기서 라이브를 틀었는데 라이브 방송 시청자가 150만 명이 들어와가지고 얼마 방송 많이 하지도 않은데 후원이 막 1억인가 2억인가 그 터지고 막 난리가 났다고 하더만. 그래 보여주는 거는 성공을 했어. 보여주는 거는 성공을 했는데 근데 이게 그 ZS 모터가 완벽한 그 제조 기반을 갖추고 막 몇십 년 구른 회사가 아니라 신생 제조 회사가인 거예요. 어차피 지금은. 그러니까 뭐 이게 몇 대가 팔려나갈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이 막 주문은 막 엄청나게 들어올 거 아니야. 820R 와 저거 우승했단다 하면서 엄청나게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보자면은 그 제조를 갖다가 분명히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캐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주문은 막 엄청나게 막 나와 있고 수요 대비 공급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어쨌든 많이 찍어가지고 많이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제 추측이고 생각입니다. 요 정도는 수용을 해주세요. 아마 약간 좀 오버롤하게 주문이 들어갔으니까 좀 쥐어짜내다 보니까 이런 QC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좀 뭐라고 할까 이 전문된 인력이 아닌 뭔 말인지 알잖아요. 좀 이제 죄송합니다. 이 트름이 약간 나와가지고 좀 들어가가지고 좀 다소 이 숙련도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조립하다가 실수도 나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ZS 모터가 막 진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막 썩어 나가지고 그런 뭔가 좀 이 로보틱스 기반 설비로 딱 보여주는 그러한 것보다는 현재 신생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일군 업체들을 뛰어넘는 그런 거는 좀 힘들다. QC가 그런 부분이 힘들다. 이거는 제가 들은 이야기거든요. 혹시나 이런 현재 ZS 모토의 상황 그리고 제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또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제 요러한 기사들이 나오고 이제 요러한 상황들이 들이닥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설명이 좀 안 되겠죠. 그런 게 어느 정도 완벽하게 이제 갖춰졌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 브랜드가 성장을 해 나가는 양적인 성장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질적인 부분이 조금 떨어질 때가 있고, 또 이제 질적인 성장만 하다 보면은 이제 양적인 것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이게 동시에 이렇게 쫙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그거 같아요. 상승 다이어트는 가능은 하지만 엄청나게 힘들다. 그러니까 상승 다이어트가 살을 빼면서 근육도 같이 늘리는 거잖아요. 근데 살을 빼면은 일단은 영양분 부족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근육이 막 같이 크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현재 ZS 모터의 경우에는 이런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을 동시에 이루어야 되는데, 워낙 이 터뜨려 놓은 게 크다 보니까 이 양을 갖다가 좀 못 따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이거는 저의 평가입니다. 근데 이 820RR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500RR도 애초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500RR도 일단은 저기 중국에서 ZX 이 장세 대표의 그 위치가 다카르에서 보여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뉴스에서도 보도되고 다큐멘터리도 제작되고 하니까 중국인들 자체가 애초에 굉장히 신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4기통 모델 나왔을 때, 자 주문 시작했을 때 또 사진에 엄청나게 들어갔었다고 하죠. 그때도 좀 비슷한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500RR 역시 최근 공식 안전공지가 발표됐다. ZS 모터는 일부 차량에서 발전기 배선 고정부 로 문제가 확인됐으면 이게 피복 문제겠죠. 장기 사용 시 엔진 손상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무상 개선 부품 교체와 엔진 보증 연장 조치도 함께 진행됐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저는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뭐 양적인 성장이 어떻고 질적인 부분이 어떻고 그거를 떠나가지고, 이거는 그 어떤 브랜드도 양산차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불량률이 빵일 수는 없어요.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그 엄청난 혼다마저도 리콜이 존재하고, 뭐 제가 뭐 굳이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600RR 사태를 보시면은 그냥 엔진 통교환을 하든가 엔진을 그냥 통째로 내려야 되는 그런 리콜 사태도 벌어지는 거, 그거는 메이저 브랜드가 신생 브랜드가 당연히 버텨내야 됩니다. 기계는 고장이 날 수밖에 없어요. 예, 제 아무리 뭐 단차를 줄인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품질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중요한가, 결국은 어떤 위치에 올라섰느냐다. 단순히 이게 중국 내수 브랜드가 아니에요. 지금 무슨 시대냐? 유로 5 플러스 2 시대예요. 얼마나 더 빠르게 이거를 조치를 취해주고 불량률을 잡고 차후 오토바이에다가 적용을 시켜가지고 나오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특히 지금 시대는 유로 5 플러스 2 시대다. 배출가스 규제, 발열, 전자제어, 장기 내구성, 글로벌 보증 체계까지 모두 동시에 맞춰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제조사의 진짜 실력이 드러난다. 나는 장세가 가진 잠재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 지금 중국 브랜드 중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달려가는 브랜드 중 하나라는 것도 부정하지 않는다. 다행인 것은 이번 사태에서 ZS 모터는 비교적 빠른 인정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는 점이다. 제가 이거 되게 싫어합니다. 문제가 있는데 뭔가 차일피일 미루고, 문제가 있는데 이걸 리콜감 아니야?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넣기 시작하고 소보원에 그게 접수가 되고, 그래서 뭐 확인하고 막 자시고 하던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 돼가지고 이제 리콜 오케이 리콜 맞았음 해가지고 시정하세요 나오면 그때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나버립니까? 1년 2년 어떤 거는 3년이 지나가지고 되는 경우는 있죠. 근데 ZS 모터 같은 경우에는 예, 이상이 있었습니다. 빠르게 조치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오토바이 교체까지 해드릴게요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이런 정신, 나는 진짜 이런 정신 때문에 ZS 모터는 무조건 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20RR의 경우 공식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고, 이미 출고된 차량들에 대해 사용 중지 및 점검 공지를 내렸다. 500RR 역시 공식 안전 공지와 함께 무선 계산 및 보증 연장 조치를 발표를 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이거를 글로벌에까지 막 적용을 하려고 하고 이런 노력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 있냐고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정신을 높게 사는 겁니다. 제가 굳이 여기까지 이야기 안 해도 고인물들께서는 그 시간 질질 끌고 막 소식 엄청나게 느리고 그동안에 고객들은 화가 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시장에서 개판 나고 중국과 떨어지고 그 다들 보셨잖아요. 근데 이건 굉장히 빨랐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세 대표를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의 높은 미케닉 정신과 사업가로서의 추진력은 분명 인상적이다. 실제로 지금 중국 브랜드 중 가장 공격적으로 레이스와 고성능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인물 중 하나라는 점 역시 부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한국 팬으로서 더욱 냉정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은 그거는 중국 이야기고 중국에서 제 아무리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그냥 차 교환해주고 뭐하고 하는 것들 중국에서는 빠르게 그렇게 가능한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게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눈높이 높은 독일 시장이나 이탈리아 시장이나 여기 들어갔어 봐.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량 문제가 생겼다. 이미 글로벌로 이렇게 퍼졌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이 각국의 수입사들이 그거를 빠르게 대처를 하는가? 저는 거기서 퀘스천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미 봐버렸잖아요. 저만 본 게 아니라 이미 한국에서 수입 브랜드들이 어떻게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반응을 취하는지 보셨잖아요. 수입 모터사이클 브랜드들의 이 리콜과 품질 대응 과정을 직접 지켜봐온 사람이기 때문에 수입 모터사이클의 특성상 결함이 발생했을 때 제주국 본토에서 이루어지는 대응 속도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대응 속도는 절대로 같을 수 없다. 이것은 중국 브랜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본, 유럽 브랜드, 미국 브랜드 역시 마찬가지다. 틀린 말 아니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국에서는 빠르게 부품 수급과 기술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해외 시장에서는 수입원과 물류, 인증, 부품 공급, 서비스 체계 등의 문제로 인해 조치가 늦어지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존재해 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 소비자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 리콜, 이거는 분명 리콜인데 리콜해야 될 건데 라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문제 제기를 하면은 그 답변이 이게 한국 오피셜에서 그냥 바로 내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어쨌든 해외에서 그 진상조사 착수를 하고 뭐하고 거기서 문제가 있었네요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 안에 오토바이는 불안해가지고 이거 타고 다녀야 되는 거야. 계속 타고 다니다 보증기간이 지나버리면 보증기간 지나가지고 과연 해줄까? 리콜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을 갔다가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 이 돈을 한두 푼 쓴 것도 아니고 1,000만원, 2,000만원 써가지고 신차를 내려가지고 타고 있는데 이런 사태 터져봐요. 그냥 머리 돌아버립니다. 돌아버려.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일단은 브랜드 빨이 있기 때문에 그 좀 신뢰를 그래 오랫동안 구축해온 그 브랜드라면은 그냥 이 팔 저 팔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어. 그런데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분위기 어떤지. 중국 브랜드는 꼬투리 딱 잡으려고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한 걸리 봐라. 내가 어떤 욕을 해주지. 이러고 있고 진짜 엄격 근엄진지. 중국 브랜드는 막 엄청난 잣대를 갖다 이렇게 딱 하는데 다른 브랜드면 막 하고 싶어. 근데 중국과 방어해야 되잖아. 한번 참았어. 잘 참았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라고 하실 분 나와보세요. 중국산 모터사이클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훨씬 더 엄격한 시선과 검증 속에서 평가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순히 더 높은 출력이나 더 자극적인 스펙 경쟁이 아니다. 충분한 내수 검증과 장기적인 품질 안정화 전략이다. 우리나라 이륜차 시장이 결코 작은 시장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저도. 그리고 요 안에서 그 조그마한 시장 안에서도 우리도 진심이잖아요. 진심. 근데 아무리 제가 또 이 진심이라 하더라도 저런 장세 대표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비비겠습니까? 저런 사람 진짜 오토바이 미쳤다를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냐면은 제가 최근 그냥 전 세계에서 오토바이에 미친 사람 한번 꼽아보자 하면은 이제 그냥 대한민국에서 그냥 저 24시간 한 바퀴 도는 저기 박무역이겠습니까? 그냥 저 사막 한번 그냥 내가 한번 진두지 해가지고 다카르 랠리 완주해 보겠어 해서
최다 참여. 그러니까 제일 많이 참여시키죠. 무슨 혼다보다가 더 많은 사람을 갖다가 투입을 하고 있어. 거기다가 실제로 레이싱 대회까지 나와가지고 1등 해버리고 있으니까 그냥 온로드 오프로드 안 가리고 내가 어떤 미친놈인지 보여줄게 하는 그런 사람 앞에서 제가 무슨 뭐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많은 분명히 글로벌에 대한 한계점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게 이제 중국 본토에서는 어느 부분 갖춰지고 있죠. 언어도 통하고 그리고 바로 다이렉트로 이야기하면 조치해줄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저쪽 문제고 근데 ZS에서 뭐 문제가 터졌어. 그러면은 사람들 다 해외로 파견시켜가지고 빠르게 문제를 조치하고 그런 부분이 생겨날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각 미케닉들 보낼 수 있는 전용기를 갖다가 하든가 아니면은 각국의 이 진짜 전담 부서를 갖다가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전담 부서 한국인 말고 그런 사람들을 각국에 심어가지고 이런 품질 이슈가 생겼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긴급 대응반을 갖다가 구성을 하든가 하는 그런 방법이 그냥 각 나라 수입원들 맡겨 놓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수입원들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책임지고 이런 문제를 그냥 전면 오픈을 시키고 나와가지고 그냥 선제적으로 리콜을 하는 데를 봤습니까? 저도 그 나름 이제 20년 오토바이 인생 다 돼가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저희 수입원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강력하게 본토에 이야기해가지고 조치 한번 이뤄보겠습니다. 하는 거를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숨기면 숨겼지 이런 거 오픈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이게 수입 브랜드의 한계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면은 좀 글로벌로 뻗어 나가기보다는 내수에서 좀 한 번 더 내수에서 한 번 더 좀 걸러가지고 좀 검증 좀 걸치고 그 다음에 좀 글로벌로 진출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요거는 뭐 시간이 해결을 해줄 문제지요. 저도 ZS부터 작년에 갔을 때 가가지고 봐가지고 오씨 이게 가능해? 라고 했는데 분명히 그 양적인 성장, 질적인 성장 이 두 가지를 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분명히 그 오류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오류를 글로벌에 있는 소비자들이 감당하기에는 아무래도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이 시간이 좀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글로벌로 진출을 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제 벌어졌다. 뭐 크랭크 케이스 파열 사고 모든 부속을 다 가져 있어가지고 바로 뭐 조치를 해주면 좋겠는데 뭐 부속이 없거나 하는 사태가 있을 수도 있고 원인 파악하는데 뭐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고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사태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다 하면은 또 알잖아요.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역시 중국산 그딴 그렇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할 거잖아. 그러면 또 브랜드 가치 하락되고 막 그러거든요. 하지만 저는 현 시점 기준 제가 오토바이 쪽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꼽아봐라고 하면은 ZS 모토의 장세 대표님 진짜 제 우상이기도 하고 진짜 멋있는 남자입니다. 진짜 멋있는 남자. 그 라이브 하고 있는데 선원들 가가지고 거기서 바로 바로 그냥 돈 쏘고 그냥 멋있게 하고 나왔다던데 저는 그런 진짜 멋진 모습 그리고 적극적으로 숨기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모습 진짜 제가 딱 좋아하는 남자 중에 남자 그 상남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해 준다면은 분명 그 ZS 모토가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걸로 치면은 이제 약간 이 코브는 어떻게 될까 좀 거시기해요. 코브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스티브 잡스가 없는 애플 같은 느낌. 장세 대표가 저기 코브에서 나와가지고 ZS 차렸잖아. 그럼 ZS 거기서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줄게. 나 뭐 문제 터졌어? 남자답게 환불해 드릴게요. 오토바이 바꿔 드릴게요. 엔진 그냥 통교환 해 드릴게요. 보증기간 연장해 줄게요.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그냥 딱 대표니까 그걸 다이렉트로 직접 그리고 중요한 거 본인이
진짜 가난함에 쪄들어가지고 오토바이 그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흥거리 전신이 배어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소비자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조치가 빠른 겁니다. 근데 이 그냥 일반적인 그냥 회사원들, 그 기업가들이 이런 정신까지 다 닮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코브에서 나와서 ZS 모터를 설립할 때 분명히 거기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코브 브랜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거든요. 똑같이 ZS 모터, 코브의 창시자 그 정신을 그대로 계승한다면 좋겠는데, 분명히 그 안에 이제 불화가 있고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나왔다고 하니까, 저는 이 코브라는 브랜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제대로 서 있으면은, 그 사람 보고 사람들이 따라가지, 브랜드 보고 왔다 갔다 안 해요. 예를 들어서 혼다 소이치로 선생님이 혼다를 운영을 하다가 H 팔아가지고 다른 데 갔잖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혼다 소이치로 선생님 따라가지, 그냥 혼다 소이치로 없는 그 혼다를 갖다 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혼다 그 만들고 나서가지고 5년 안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해봐. 사람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혼다 소이치로 선생님을 따라갔을 거라고 봐.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ZS 모토의 장세 대표라는 사람을 따라갔지, 그 코브라는 브랜드 따라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판매량에서도 이런 부분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현재는 ZS 모터가 분명 반드시 넘어야 할 과도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거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이것은 시간이 해결을 해줄 문제다. 단시간 안에 되지는 않아요. 분명 멋있는 회사들은 그러한 인내의 시간과 인고의 이 고통을 갖다가 겪어내고 마지막에 열매를 덧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중국 내수에서 검증을 받는 단계라고 보고 나중에 머지않은 미래에는 반드시 ZS 모터의 멋있는 머신들을 타고 전 세계 라이더들이 질주를 할 그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남자의 미래는 분명 상당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자, 인내는 쓰고 결과는 달콤하다. 그 상당한 무언가가 미래에 강림하기 위해선 지금 이 순간의 속도보다 조금 더 긴 검증의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자, 제가 분석한 거는 여기까지인데, 저의 그 설명을 더 보태주거나 아니면 제가 만약에 이제 뭐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틀린 부분이 있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로 얼마든지 의견을 달아주십시오. 저도 이게 제가 제 몸이 중국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기껏 해봐야 이런 기사들 읽어오면서 그리고 현재 돌아가는 그 상황들 보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아예 저희 100% 파악이 끝난 건 아니지만 현재 이런 자료들 가지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도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중국 본토에 계시는 한국인 분들이 이제 이러한 자료들 댓글로 남겨주시는가 메일로 좀 보내주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뭐 무슨 일이 있고 현재 돌아가는 판세는 어떤지 그러한 것들 여과 없이 무영맨한테 알려주시면은 제가 앞으로 제 모터바이크 애널리스트 저널리스트로서의 그 역량을 발휘해 나가는데 성장하는데 동력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들께서도 ZS 많이 기대를 하셨을 건데 이러한 상황 면밀하게 인지는 하고 가시면서 앞으로의 미래 소비를 준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역이었습니다.